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까? 자, 민주당 전당대회 접수 첫날이자 또 재헌절이었죠.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문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출마하고 동시에 야당은 물론 여당의 내부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전대 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총괄 상황실장을 지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자 의원님 네. 어제 이재명 의원 출마 현장에 함께 계셨더라고요. 네네. 자 이재명 의원 당대표 도전 뭐 잘한 겁니까? 독배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네. 우선 당대표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고 출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민심을 바라보고 또 당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한 것이냐라고 할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음 먹고 진행했으니 아까 말씀하시듯이 발표한 것처럼 자기에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네. 그래서 이제 출마를 선언한 이상 잘한 것이고 추진력 있게 국민에게 또 당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 후보 입장에서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네. 당권 주자로 지난주 우리 방송도 인터뷰를 했던 강병원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 리스크 금방 또 이재명 그 당권 주자께서 또 이야기하셨듯이 네, 고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고발하고 또 일정 부분 그쪽이 경찰이나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수사를 일정 정도 지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이것은 이재명 당권 주자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의힘이나 그런 쪽에서 있는 것이죠. 음흠. 이런 리스크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네. 그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그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 후보 되면서도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죄로 무혐의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저쪽이 흔들어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민심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겠다. 사직생의 각으로 던지겠다 이렇게 했으니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대표도 그렇고요. 최고위원도 그렇고 전당대회가 뭐 이른바 친명 또 비명 이 구도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우려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친명, 비명, 반명 이런 안에 안 들어간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 친명 후보이거든요. 아니십니까? 이 보도를 그 언론에서 친명이라고 예. 쓰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총괄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 선대위에서 역할을 안 맡은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경쟁
방향들이 있겠죠. 음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으로 또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과정이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시너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행복한 그리고 또 전화위복이 되는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컷오프 최고위원 컷오프가 28일인데 그 의원님은 컷오프 통과 자신이 있는지요? 도전자가 15명이 넘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네. 컷오프는 괜찮아 이랬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다시 그 이름을 이야기하긴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우리 직전 당대표 하셨던 송영길 컷오프 되셨어요. 대표님도 처음에.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것처럼 또 몇몇의 아주 일잘하고 또 높은 평가를 받는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컷오프를 그때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열심히 한 분 한 분 체크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당을 위해서 뛰고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정권 쟁취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국민의 그 민심에 맞춰서 지적하고 바꿔 나간다면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청취자분들 네. 듣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에서 강한 민주당 또 민생실용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 강조했는데 제가 그 서영교 의원 출마 선언문하고도 보니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출마 선언을 7월 10일경에 했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7월 17일 날 했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 저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 것을 좀 참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예, 그럴 수도 그냥 있겠죠. 농담 삼아 예. 해보고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민심을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된 것에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좀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사실은 인사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보강해 나가는 일이 저희들의 일이고 또 당원이 그 민심을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주인되고 행복한 당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당의 부족한 측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원내 얘기도 좀 드려보면요. 지금 법사위 양보하는 거 당원들 중에 또 좀 불만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법사위 말고 지금 과방위하고 행안위는 꼭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 야당 원내대표단 전략 같은데요. 서영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야당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야당이고 현재 국회에 국민이 선출해 뽑아준 169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네.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 행안위, 과방위의 상임위를 위원장을 네. 저희가 맡았습니다. 당연히 과방위, 법사위, 행안위에 야당, 여당 골고루 배치되어 있죠.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맡았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 네. 법사위를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배분되어 있던 상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열려야 하고 국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국민의 민심이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법사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이 아니 과방위도 내놓고 행안위도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중에 하나만 그러면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유인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오만하게 독주하고 국민이 자신들 0.74%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치 74%를 이긴 양 오만하고 그리고 다 내놓으라고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일부분 양보하는 것도 기회는 이때다 더 내놓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고 인사 참사, 채용 게이트, 용궁 채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가족끼리 그 다 하는 부부가 다 하는 그 뭐랄까 용산 대통령실 아니냐 이런 국민의 비판이 나오는 건데 네.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그 법사위 부분 법사위는 양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법사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논의 과정 속에서 그렇죠. 당이 한번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을 당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이 과정이 있기까지는 충분히 지난하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원내대표도 당연히 저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저렇게 또 정권을 가져갔다고 독주를 하면서 버티니까 네. 정상화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법사위를 가져갔다고 해서 또 그들이 더 오만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독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행안위도 지금 행안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예, 행안위원장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했었죠. 네, 네. 뭐 가장 많이 아실 건데 경찰국이 네. 지금 상당히 이슈입니다. 지금 네. 의원님은 또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경찰국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경찰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과거 일제 시대라든지 이승만 시대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대, 박정희 시대 때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마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4.19로 무너지고 박정희는 80년대 민주화로 무너지게 되고 자체 내에 무너졌죠. 전두환은 60 민주화 운동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경찰국이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내무부, 지금으로 말하면 행안부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게 없어졌고 30년 전 전두환 때 있었던 거죠. 치안 사무를 경찰 사무를 장관이 장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치안본부라고 하는 것들을 장악하고 저도 치안본부에 가서 물고문을 당했던 사람. 물고문 당하셨습니까? 예, 저 이대 총학생회장 24살짜리 여대생이 가서 물고문 당했습니다. 똑같이 서울대 학생회장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당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를 지금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물고문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 같은 형태의 수사 개입, 수사 지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눈치를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이것은 엄연히 그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네. 내무부 장관은 치안이라는 사무를 하지 마라라고 해서 치안 사무를 그때 끄집어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 불통, 법위의 굴림, 검사가 하듯 한 내용을 대통령이 되어서 하고 있는 장관을 시켜서 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시행령을 지금 바꾼 건데 이 민주당 대응은 어떤 겁니까? 시행령은 또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해놓은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법제처장은 꼼꼼하게 위법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행령을 정부조직법을 거스르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이고 법 위반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한규 지금 법제처장은 뭐 괜찮다, 법률의 범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강행이 되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등등이 가능합니까?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 네. 헌법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권을 가진 정권이 장관을 시켜서 장관이 나서서 법 위반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탄핵소추 대상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법적 장치입니다. 네. 그러면 장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사위가 그러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법사위가 없어도 이것이 바로 민심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진행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고 법사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아하.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국회에서 결정했으면 국회의 할 일원이죠. 그래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법사위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 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이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차곡차곡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 실천단을 해나가고 강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TK 지역에서부터 네. 60대 어른에서부터 보수 진영에서부터 후회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윤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